주 할 거. 자, 100문제고, 100문제. 지문이 500개나 돼요, 500개. 가장 중요한 별 3개의 왕별, 반드시 해야 될 거 다 있어요. 이것만 달달달달 해봐요. 50점은 확보돼요. 50, 제발. 마지막에는 양을 줄여야 돼요. 이제 9월, 10월은. 지금은 제가 이제 별 없는 것도 하지만 이건 한번 들어놓고 기억나면 하는 거고, 아는 건 버려야 되는데, 백선에 있는 지문 500개만큼은 달달달달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답 지문이 걸려요. 60점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9월 8일날 우리 하루 이론 특강 잡혔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특강 자료를 하냐면은, 만약에 어느 파트다, 동시행항명권이다. 그러면 1번이 가장 중요한 거 왕별. 2번이 그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중요 순서대로 쭉 해요. 다음, 작년 34회 나온 것은 이렇게 놓을 거고, 올해 다른 시험 나온 게 지금 마지막에 기로 이렇게 박아놔요. 그러면 작년에 기 박혀 있는 게 작년 34회 나, 우리가 꼬레비 시험이라. 그러면 올해 기가 박혀 있으면 35 이렇게 나올 확률이 30%, 40% 돼요. 왜냐하면 작년 34 박혀 있는 다음에 기가 꽤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다음에는 올해 다른 시험은 작년 우리 기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이 나오는 자격증 시험은 다른 시험 그해 기출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험이 나오니까 올해 다른 시험이 나오겠죠. 그럼 올해 다른 시험이 나온 건 올해 우리가 꼬레비거든. 35회가. 그러면 기 35, 34기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보인다는 얘기지. 작년 1차 합격한테도 물어봐요. 이론 특강서에서 다 나온다고, 진짜. 물론 여기 없는 자료도 나오겠죠, 지문. 하지만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백선 지문하고 특강서에 있는 특히 1번부터 한 7번 정도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달달되겠죠?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남은 기간 2달만 지나면 민법에서 나 막 갔어. 연마가 민법 그런 소리는 안 나와요. 항상 분당은 민법이 점수 잘 나와요. 학교론보다 합격생들 보면. 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 먹여주잖아. 민법의 점수로 학교론 커버해서 합격해요. 1차만큼은. 그거 아시고 백선 지문하고 마지막 이론 특강 그거 달달다. 그다음 사회 모의고사에서 최소 50점은 넘어야 돼요. 만약 백선 끝나고 4주 모의고사 가잖아요. 거기서 50점을 못 넘는다. 아, 그러면 본시험에서 60점을 못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법. 그러면 동차하려다가도 1차로 집중해야 돼요. 1차로도 돼야지. 2차 내년에 하면 되니까. 제 시험 기준으로 최소 40점이야. 40점을 못 넘었다. 그러면 2차 하지 마. 민법 제 4주 모의고사에서 40점이 못 넘으면 민법 6점 못 넘어요. 본시험이 더 어려워요. 본시험이. 그러니까 최소 40점은 넘어야 되고 50점까지 넘어줘야 그래도 60점이 넘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막 열심히 한다는 전제니까. 그래서 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자,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긴장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수험생의 숙명이야. 수험생의. 자, 후순위 권리자 보호. 의리항상권자, 가덕이 담보권자. 후순위라는 얘기는 병저당권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담보가등기 박은후 태어난 놈 대표가 후순위 저당권자일 거예요. 그러면 이 놈을 위해서 법 조문이 나와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5억 3억 청산금이 5 빼기 3 2억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자식이 후려쳐서 청산금이 없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실행 통지를 하면 후순위가 있으면 우리 법 후순위 권리자한테도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병은 정상적으로 청산금이 2억 나왔다 가면 지가 갑한테 1억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을한테 너 갑한테 청산금 2억 준다며 그러면 너 2억 중에서 내가 갑한테 빌려준 1억 그거 나한테 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1억을 줘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자식이 후려쳐가지고 청산금 2억이 나와야 되는데 청산금 없대.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가 계산해 보니까 2억 나와야 되는데 이 자식 사채업자가 후려쳐은 거지. 그때 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경매권을 줘요. 경매. 그러면 경매로 날려버리면
정상가액이 5억이니까 한 4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4억 중 네가 3억 가져가고 1억이라도 챙길 수 있으니까. 이 규정이 바로 이 첫 번째 점은 넘버 2. 반드시 그대로 외워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는 병은 이거예요. 청산기간 내에 한정해서만, 즉 2달 동안만, 그대로요. 청산기간 내에 한정해서만 설사 지채권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병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아직 변제, 갑이 돈 갚을 시기가 아직도 1년이나 남았어. 1년. 그러면 변제기 전에는 돈 갚을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경매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돈을 안 갚았을 때 경매 칠 수 있죠, 병은.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예요. 지채권 변제기가 아직 한참 남아있더라도, 즉 지채권 변제기가 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만큼은 경매 칠 수 있다. 단 시기제한이 있어. 청산기간 내에서만. 그래서 아까 그렸던 청산기간 2달이잖아요. 이 2달 동안만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정해서만, 설사 지채권 변제기가 아직 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 경매 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청산기간 2달이 지나버렸다면 경매 칠 수는 없다로 끝나요. 물론 중간에 이 단어가 반드시 나오겠지. 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는 반드시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청산기간이 지났다면 경매 칠 수는 없다. 왜? 원칙적으로 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는 경매 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 경매 치려면 반드시 청산기간 내에서만, 2달 안에서만. 주로 첫 번째가 더 잘 나오니까 법조문 그대로 외워야 돼요. 넘버 2니까. 그래서 특강서의 넘버 1이 선예 3자 소유권 취득, 그게 돼 있어요.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그게 있을 거고, 넘버 2가 아마 이게 바뀌었을 거야.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정해서만큼은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경매 칠 수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1번부터 최소 한 7번까지만은 중심 잡고 있다 없다. 남은 기간 하면 된다는 얘기. 제가 한 문제당 15개는 안 넘게 해요. 15번까지만 했어. 15개. 그래서 그중 5개, 10개까지만 달달달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이죠. 별 없어요. 채무자가, 갑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지권리를 누군가한테 양도했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 병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두 번째, 채권자가, 오른쪽 놈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갑한테 청산금을 지급했대. 자, 이건 느낌이 와. 우리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 주면 돼야 안 돼요? 청산금 언제 주라겠어요? 청산기간 2달이 지나야 줘야 돼. 근데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 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채권자 잘못한 거야. 너는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들이대지 못한다. 그럼 첫 번째도 똑같은 의미야. 채무자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네 권리 양도하면 안 돼요. 무조건 병한테 피해가 가요. 그냥 이해 안 돼도 돼. 첫 번째는 좀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어찌됐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채무자든 채권자든 뭔가 행동을 해요.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뭔가 행동을 해. 이 행동은 무조건 후순위 권리자에게 들이댈 수 없다. 소수로 싸우면. 우리 시험 지문에 후순위 권리자에게 저 두 놈, 갑이든 을이든 저 두 놈이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뭔가 행동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너는 후순위 권리에 들이대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권리 취득 실행 끝났고 경매 실행이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칠 수 있다. 경매에서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놈이에요. 자, 이것도 아까 거기 실행 파트 그거 연결된 같이 중요하겠죠. 경매 칠 수 있어요. 자, 경매로 날아갔다면
모든 저당권 소멸.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하고 똑같죠? 소멸. 이렇게 끝나요. 우리 시험 지문이 여기는 요약되어 있지만 지문이 두 줄로 가요. 길어요. 반드시 이 단어가 나오게 돼 있어. 경매로 매각됐다. 이 네 글자의 밑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매로 매각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도 저당권으로 보니까 소멸.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야 맞는 지문. 이건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5번 나서 5번. 자, 이제 마지막. 이건 좀 그래도 좀 덜 나오는데 한번 봐요. 이 박혀 있는 부동산에 의리 담보권 실행합니다. 자, 청산 절차를 아직 거치기 전이래. 무슨 얘기일까? 청산 기간 2달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그런데 누군가 제3자가 경매를 쳐요. 그러면 을은 현재 통지하고 청산기간 2달 이쯤 됐다고 해봐요. 이쯤 되는 시점에 누군가 이 토지의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권리취득 실행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시작했어요. 경매 저거 없애버리세요. 못합니다. 경매가 이깁니다. 누군가 경매를 치면 을은 더 이상 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경매에 들어가서 돈 받고 나와야 돼요. 소유권 취득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누군가 경매를 신청하면 더 이상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지 절차 진행할 수는 없다. 본등기 박아서 소유권 취득하는 권리취득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경매로 들어가서 지 3억을 돈으로 배당받고 나오는 거지 본등기 박아서 소유권 취득하는 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경매 칠 수 있고요. 경매 매각으로 가등담보권은 소멸 반드시 해야 되죠. 자, 이제 문제 하나 보고 옳은 것은 이것도 30회를 제가 골랐다는 얘기는 1, 2, 3, 4가 그런대로 살짝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사례 문제가 나오고. 자, 옳은 것은 물론 박스 문제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제낀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의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1번 옳은 거예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담보 가등기인지 물권법, 총론, 보전, 채권 보전 가등기인지는 과연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당연히 물음표지. 저한테 한 번도 들은 적 없으니까 물음표.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자, 중심 잡아요. 여기 밑줄을 가야 돼.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애우라겠어요. 청산금이 없을 경우에도 없다는 뜻 통지해라. 너 X야 이렇게 날려야 돼.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지. 너 X 이렇게 날려야 돼요. 3번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이 부동산 가격에서 지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자, 이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 담보한 이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자,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격에서 지받을 채권액을 뺀 금액. 자,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이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자, 담보권자가 있으면 이 채권액에 선순위, 여기 보면 채권액은 포함해서 빼. 기억나요? 선순위, 여기 있구나.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빼. 5 빼기 4. 선순위 잡고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빼. 맞네. 옳은 거. 3번에서 정답 고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면은 3번에서 그래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뺄 5 빼기 3 이 뺄 채권액에 선순위 채권액 1억 포함해서 5 빼기 4 해라.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빼. 그거구나. 맞구나.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외운 거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돼. 지문은 세 줄이지만 결국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빼. 마지막만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정답. 옳은 거. 자, 4번.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자, 통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과연 다시 통지한다? 아니에요. 어느 동네다 한 번 통지하면 끝인 거야. 후려쳐도 그거 아니야. 채권자 다툴 수 없다. 그거 아니고 후려쳐도 된다 그거예요. 후려쳐도. 다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정당한 객관적 금액과 맞지 않는다, 미달된다고 해서 다시 계산해서 할 필요는 없다. 후려쳐도 된다. 그래서 다시 통지? 아니야. 지금 살짝 어렵죠. 후려쳐도 된다. 자, 5번. 채권자가 오른쪽 놈이죠. 왼쪽 놈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자, 봐요. 담보권 실행, 여기를 밑줄여야 돼요. 실행 통지하고 난 후부터 이 목적물에 대한 과실이 과연 오른쪽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실행 통지하고 나면 가버리나? 아니에요.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 오른쪽으로 과실하는 거. 어렵죠. 어려운 거, 이 지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자리에 통지하고 난 후 오른쪽으로 과실이 가는 게 아니라 청산금 지급도 청산 절차가 종료. 이 말이 떠야 돼요. 청산 절차가 종료됐을 때 과실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어렵죠. 그러니까 3번에서 도망가 버려야 된다고. 4번도 살짝 어렵죠. 그래서 후리초 된다. 통지수 효력이 있다. 우리 기출로 나왔으면 그래도 쉬울 텐데 이건 살짝 꼰 지문이니까. 그래서 항상 정답중에 나오면 거기서 도망가 버려야지 4번, 5번에서 덜 헤맨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몰라도 돼요. 흘러가. 전형적으로 흘러가요. 전형적으로.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는 꼭 공부상,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실질설이에요. 실질설. 그래서 X지입니다. 몰라도 돼요. 1번 같은 거. 1번 같은 거 정답지면 절대 박지 않아요. 절대. 중요한 데다 박아요. 2번. 없어도 없다는 뜻 통지해라. 여기다 박든가. 선순위는 포함해서 빼라. 여기다 박든가. 4번을 정답지문을 하려면 아까 후려쳐도 실행통지 효력 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정답중이 바뀌어요. 이건 헤매라고 살짝 어렵게 하는 거야. 다시 통지할 필요 없어요. 후리초도 효력이 있으니까. 자, 이제 집합건물법 갑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30분 동안 집합건물법 마무리할 거예요.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소유 파트에서 공용 부분하고 대지사용권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관리 파트에서는 관리단 속의 관리인 이게 중요하고, 집회 총회겠죠. 규약, 그다음 마지막 재건축. 집합건물법은 소유 파트가 중요합니다. 공용 부분, 특히 공용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하나씩 가보죠. 집합건물법도 양이 많아요. 일단 별 3개부터 갑니다. 별 3개부터 노란색만 할 거예요. 그 다음 덜 중요한 거 갈게요. 자, 집합건물법은 세트 187조. 등기 필요 없어요. 따라서 등기 등록하기 전이라도 아파트 집합건물 공동주택이 완성되면 등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권 취득 또는 성립, 등기 없이 건물 완성 시점에 취득 성립 187조. 이따 또 하나 더 나와요. 187조.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전유 부분 701호죠. 701호. 구분소유 목적된 건물 부분이다. 이렇게 흘러간 식으로 4번 나왔어. 4번. 쉽죠? 구분소유 목적된 건물 부분, 전유 부분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가장 중요한 공용 부분이에요. 그럼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누가 봐도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겠죠. 이걸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 하지만 겉으로 보면 아파트 1층인데 내부 들어가 보니까 헬스장이더라. 이건 관리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이 두 개로 나뉘어요. 누가 봐도 공용 부분,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 하나는 규약으로 만든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러면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니까 따로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 등기를 안 해도 돼. 하지만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 겉으로 보면 전유 부분 같죠? 따라서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 등기를 해줘라.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정답주니까 해야 돼요. 규약, 이게 더 중요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겉으로 보면 공용인지 모르니까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를 해라. 등기를 해라. 자, 그러면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를 합니다. 공동 소유, 공유.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데 두 가지가 안 돼요. 공유인데 공유물 분할이 안 되고 취득시효가 안 돼요. 왜요? 집합 건물 주어는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은 분할하는데 취득시효 안 돼. 이유 분할 또는 취득시효를 통해 어느 한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소유권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점거했지. 그러면 내가 점유 취득시효를 하느냐? 안 됩니다. 다른 입주민들 어떻게 걸어다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분할로 한 놈한테 소유권 먹여줄 수 있잖아요. 분할의 방법 중 소유권 한 놈한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공유지만 분할이 안 돼. 두 번째,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도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공용 부분 두 개 외워요. 일단 집합금을 뽑으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분할하는데 취득시효 안 돼. 어느 한 놈에게 소유권 주면 안 되니까. 이게 이유예요. 두 번째, 공용부분 사용은 어떻게 사용한다? 공용부분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은 용도, 사용은 용도, 사용은 용도, 엘리베이터 용도, 계단 용도, 그 용도, 사용은 용도, 용용 죽겠지. 사용은 용용. 공용부분 사용,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형적인 X지문.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X.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 외워놔야 돼요. 사용은 용도.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자, 공용부분 변경하고 싶어요. 특별결의 정족수. 정족수 외워야 돼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이렇게 시작돼요. 각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 3분의 2 원칙이에요. 원칙. 하지만 뭔가 구분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한다. 그러면 강화되죠. 5분의 4. 일단 원칙을 내요. 원칙. 3분의 2. 여기까지는 못 내요. 지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아마 나올 거야. 원칙.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는 이거밖에 없어요. 공용부분 변경. 자,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새로 이사 들어온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세트. 특별승계인 5글자 뜨면 다 긍정으로 끝납니다. 효력이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나온 판례가 이거예요. 체납관리비 사건. 내가 아파트 701호에 사서 입주했는데 전 주인이 관리비 체납한 사건이죠. 자,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나한테, 특별세 나한테 승계됩니다. 뭐만 승계돼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 따라서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 승계되지 않아요. 또 원금만 승계되지 연체료 승계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연체료. 연체료는 승계 안 됩니다. 외웁니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되는 거지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 승계 안 돼요. 연체료 승계 안 됩니다. 연체료까지 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외워요. 엄청 잘 나옵니다. 정답 지문이에요. 자, 전유 부분 701호가 주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은 종. 전유 부분을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이 필요한 거예요. 주종의 관계에서. 부종성, 일체성이에요. 그러면 부종성, 수반성 거기 지문이에요. 법 전문이죠. 자, 그냥 해버려요. 전유 부분이 주인이니까 701호가 팔리면 종노민 공유 부분 지분도 같이 팔린다. 수반성. 그럼 공용 부분 종놈은 주인인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종놈만 처분할 수는 없다. 항상 우리 세트 많이 했죠? 종놈만 분리 처분 안 돼. 세트로 하면 돼요. 자, 하나 해야 되겠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701호 소유권 등기만 박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만 박으면 돼요. 종놈 지분까지 등기 박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87조죠. 등기 요하지 않는다. 187조. 구분 소유권 처음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고요. 공용 부분 지분 취득할 때도 등기 필요 없다. 187조. 187조 두 개 나왔어요. 집합건물법이 나오면 등기 필요 없다. 그대로 외워줘요. 공용 부분에 관한 몰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필요 없다. 187조. 5번 나왔어. 5번. 자, 또 노란색. 이 노란색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전유 부분이 주, 대지사용권이 종이에요. 딱 부종성, 일제성이 나오죠. 부종성. 따라서 주인인 701호가 처분되면 종놈인 대지사용권도 같이 따른다. 그대로. 자, 이게 중요하죠. 대지사용권도 마찬가지.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 안 돼요. 함께 처분돼야 돼요. 부종성.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대지사용권만큼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외워요. 원래 분리처분이 안 돼. 대지사용권도. 공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오로지 규약 공정증서예요. 따라서 아무리 법원이라도 분리처분할 수는 없다. 누구만 가능하다. 규약 공정증서만. 법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이 세 놈 원칙 나오고 예외 나오고 다 나와요.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대지사용권 원칙 분리처분 안 돼요. 하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분리처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분리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거지. 아무리 법원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이 대지사용권을 법원도 분리처분할 수는 없다. 오로지 규약 공정증서, 오로지 규약 공정증서, 오로지 규약 공정증서로만 분리처분할 수 있는 예외. 법원도 안 돼. 법원도 안 돼. 법원도 안 돼. 오로지 규약 공정증서. 자, 하례담보책임. 시공사나 분양자가 내 건물이 누수균열이 있으면 아파트 701호 담보책임을 지겠죠. 주체는 시공사 또는 분양자. 자, 기산점. 701호 전유 부분,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 언제로부터 3년, 언제로부터 5년, 언제로부터 1년. 기산점. 전유 부분은 내가 입주한 시점, 인도한 시점, 인도받은 시점이겠죠. 입주한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계산. 하지만 공용 부분은 뭐로 읽는다? 엘리베이터로 읽는다. 엘리베이터는 인도가 나면 안 되겠죠. 엘리베이터는 구청에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는 사용 승인한 날, 사용 승인일부터 기간 계산. 이게 담보책임 존속기간 계산하는 기산점이에요. 전유 부분은 인도 시점부터 계산. 공용 부분은 빨리 엘리베이터 생각하시고, 엘리베이터는 구청에서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사용 승인한 날부터 계산. 입주 전부터 엘리베이터는 돌잖아요. 그래서 사용 승인일부터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 이렇게 연결돼야 맞느냐. 어긋내요. 어긋내면 X지면 되는 거 이게. 오케이. 자, 구분 소유자 의무와 의무 위반 시 조치. 자, 701호 주인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죠.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행위 정지. 그래도 전유 부분 701호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 금지. 그래도 경매. 점차 세지죠?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다. 자, 누가 청구하느냐?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누가 이 네 가지 청구를 해요? 관리인이나 또는, 자, 여기 노란색. 지정된 구분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 이렇게 장난쳐요. 각 구분 소유자가 정지 청구할 수 있다. X.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체 반드시 해요. 그래서 관리인이나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지정된 구분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 X, 각 구분 소유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랫집에서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 칼 맞는다고. 각 구분 소유자 법이 이미
하지 말아겠어. 아랫집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층간소음. 그러니까 추석마다 뉴스 나오잖아. 칼 맞았다고. 법이 그렇게 하지 말아겠잖아. 동대표, 분여회장 보고, 관리소장 보고 가라고. 그래서 지정된 구분소유자 가지 마세요 해야지. 아랫집 각 구분소유자 갔다가 칼 맞는다. 칼 맞는다.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순식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 인내하고 살아야 돼. 이상한 또라이 만나면 죽는 거야. 자, 관리단. 이제 소유 파트에서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자, 관리단.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 행위가 없어도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특별한 조직 행위 필요 없어요. 아파트 생기면 그냥 관리단은 당연 성립. 어렵잖아요. 자, 관리단 속에 관리소장님, 관리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관리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두 개 있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공동주택이라면 10명. 숫자 외워야 돼요. 또 어쩔 수 없어. 구분 소유자가 몇 명? 10명, 10인, 10명, 10인.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인 선임이 강제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10명, 10인, 10명, 10명, 10인, 10인. 관리인 선임 강제되는 숫자예요. 10명. 관리는 10명 이상, 10명 이상일 때 강제된다. 10. 어떤 식으로라도 외워야 돼. 관리는 10명 이상일 때.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하죠. 10 나왔죠. 10년이에요. 거기는 10년을 넘지 못해. 관리인은 10명 이상일 때 반드시 선임 강제됩니다. 그 다음에 형성권 10년의 제척기간, 예약완결권, 십자가 나온 애들이에요. 십자. 가장 중요한 게 전세권이겠죠.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넘으면 10년으로 단축. 자, 10년 나왔어요. 예약완결권 10년 안에 해라.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 10년 나왔어요. 그다음 10명이 나와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10 나와요. 10명 이상일 때 반드시 관리인 선임 강제됩니다. 반드시 선임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이 법이 개정돼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붐이 확 일어난 거예요. 무조건 관리소장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는 그때 한참 확 뜬 거지. 일자리 많이 늘어나니까. 자, 두 번째. 관리인은 출퇴근하십니다. 우리 관리소장님은 출퇴근하셔. 무슨 얘기요? 우리 아파트 안 산다는 얘기지.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어. 왜? 출퇴근하잖아. 출퇴근. 관리소장은 출퇴근합니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어. 우리 질문. 임차인 관리인 될 수 있다. 관리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인 관리인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구분 소유자에 제한되지 않으니까. 이 두 개. 10명 이상이다. 반드시 10명. 숫자 장난쳐요. 숫자 장난쳐. 다른 숫자로. 10명. 그 다음에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출퇴근하시니까. 자, 그러면 관리위원회는 뭐냐? 관리소장께서 돈 먹는지 감독하는, 여기 감독, 관리인 감독하는 기구예요. 그러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아무래도 관리소장 감독하려면 외부에서 같이 출퇴근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같이 짝짝꿍해서 같이 돈 먹으니까.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무래도 구분 소유자 중에서 위원이 되는 게 감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자, 관리는 출퇴근하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하지만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감독 잘 하려면 이걸 갖고 연상을 시켜야 돼. 소장 감독 잘 하려면 아무래도 구분 소유자 중에서 위원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 자, 집회. 관리는 매년 한 번, 두 번으로 장난친 적 있어요. 매년 한 번. 회계연도 종료 3달 이내에 정기총회 한번 소집해라. 이건 장난친 적 없어요. 그냥 흘러갔고, 여기는 2회로 장난친 적 있으니까 매년 한 번, 힘 한 번 주고, 회계연도 종료 3달 이내에 정기총회 한번 소집해라. 이거 흘러갈 거고. 자,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했다. 그 말이 나오면 소수로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자, 전원동의 이 네 글자가 뜨면 구분 소유자가 10명인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10명 전부가 동의했다면 이 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가 있거든요. 법에서 정한. 일주일 전에 회의안건정에서 각 구분소 통제라 그 단계 있어요. 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집해버릴 수 있다. 그렇지. 전원이 동의하면 다 할 수 있지.
또 소집 절차 통보할 때 이번 한 건은 5개, 1번 또 번이에요. 이렇게 통지된 사항만 의결이 가능해요. 따라서 전원이 동의했다면 절차 때 통지하지 않은 다른 사항도 다 결의해버릴 수 있다. 왜? 10명 전부가 동의했으니까 못할 게 없겠죠. 그래서 전원이 동의했다. 이 네 글자가 뜨면 소수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세트로 하면 되고. 자, 이거 쉽죠? 총회 가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 시켜도 할 수 있다. 서면, 대리인 다 가능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집회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거 3개. 매년 한 번. 회계년도 종료 3달 이내 정기총회 소집해라. 흘러가. 전원동의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흘러가. 서면 대리인 다 할 수 있다. 흘러가. 자주는 나오지만 정답 지문으로는 가치가 없죠. 자, 규약은 딱 하나만. 일단 하나만. 규약 만들고 변경하고 없애는 거. 규약은 특별계획 정족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이렇게 나와요. 각 4분의 3 외워야 돼요. 규약은 4분의 3.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규약은 4분의 3. 지금 2개밖에 안 했어요. 자, 오케이. 재건축. 이놈이 6번 나왔어요. 재건축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얼마? 5분의 4. 재건축 결정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5분의 4.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특별 결의 정족수는 공용 부분 변경 3분의 2 원칙. 예외 5분의 4. 일단 원칙을 하시고 규약은 4분의 3. 가장 중요한 재건축은 5분의 4. 이 3개는 반드시 하죠. 이 3개. 자, 집합건물법에서 가장 많은 기출지문이 뭔지 알아요? 이놈이에요. 6번. 정답 지문. 재건축은 5분의 4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법조문 2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최고한다? 서면으로 최고. 재건축에서 나온 법조문이에요. 단지 우리 회의할 때 재건축 찬성하지 않았죠. 이 사람한테 재건축 참가할지 말지 물어보는데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증거 때문에. 또 딴소리 할까 봐서. 그래서 서면으로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다. 우리 시험에. 나머지는 다 서면 또는 구두. 여기만 서면으로 최고. 서면으로 촉구. 자, 그러면 최고 후 이 사람은 2달 이내 참가 여부를 답을 해줘야 되는데 왜 답이 없죠?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거지. 따라서 2달 이내 답이 없었다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답한 걸로 본다.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재건축에서 이 3개 딱 하면 돼요. 서면으로 최고하라는 것. 연락 없으면 생각이 없다는 것. 부정으로 끝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하시고 이제 별 없는 것 좀 그래도 몇 개는 좀 볼게요. 벅찬 사람은 지금부터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려. 나가버려, 교실. 나는 이것도 벅차. 그러면 나가야 돼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돼서 나가야 돼. 집에 가지 마시고. 아직 1시간 남았으니까. 자, 그래도 한번 들어봐서 한번 이해될 것만 할 거예요. 어려운 건 안 해요. 다 했어. 자, 이거 어렵지 않아.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 그럼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하고 어디에 이 흠이 있는 걸로 추정하느냐? 어디에?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 그래서 공용 부분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흘러가요. 자, 토지 위에 집합 건물이 있다. 맨 밑에 토지 위에 공동주택이 있다는 얘기요. 자, 이때 토지가 공유예요. 토지가 공유야. 자, 공유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트 집합건물법은 187조 등기가 필요 없고 분할이 안 돼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세트로 하면 돼. 아까 공용 부분 분할 안 되죠. 집합건물 나오면 토지 공유인 경우 분할 역시 안 돼요. 이거 세트로 하면 돼요. 집합건물 나오면 무조건 분할 안 돼. 등기 필요 없어. 특별 승계에게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세트예요. 세트. 저 세트로 하면 돼요.
자, 여기 특별계정족소, 행위정지, 사용금지, 뭐 경매, 여기서 나온 특별계정족소 4분의 3이에요. 자, 사용금지, 경매. 701호 주인 입장에서는 엄청 세죠. 사용하지 말라고 내 집인데. 그래서 특별계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서 또 법원에 사용금지 경매는 소송으로 해서 판결문 떨어져야 돼요. 일단 4분의 3 특별계의 정족수가 있다. 그러면 관리인이 직권으로 사용금지할 수 있다. X지문이에요. 관리소장한테 그런 엄청난 권력은 있지 않겠죠. 소장이 내 집을 직권으로 사용금지? X예요. 느낌 가져요.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고 또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 사용금지 경매의 경우. 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3자에게는 이 제한을 들이댈 수 없다. 느낌이 오죠? 맞는 지문이라는 거. 흘러가요.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할 수 있고 이로써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으로 찍는 거예요. 맞는 지문. 장난 안 치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나온 기출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자, 관리인이 소장께서 부정행위 돈 먹었지. 그러면 여기는 각 구분 소유자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 자르는 걸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 해임은 법원 판결이 떨어져야 돼요. 관리인이 부정행위한 경우 관리인 해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흘러가요. 한번 들어놓고 애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것은 애우지 말란 얘기예요. 듣고 말이 되면 그래 하고 넘어가야지. 저런 것까지 애울 필요 없어요. 애울 건 노란색이야. 노란색. 자, 특별승계인 나오면 효력 있다. 세트 긍정으로 끝나요. 자, 이거 쉬워.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이때 결의 회의할 때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결정 나면 효력 있다.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 한번 결정 나면 그때 반대한 사람한테 효력이 있다.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내가 분양대금을 완납했어. 그런데 분양자 쪽 저쪽 사정으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박았지. 내 잘못 없죠. 따라서 나는 회의 가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다. 느끼면 돼. 내가 안 박은 게 아니라 소유권 등기 못 박았죠. 저쪽 사정으로. 따라서 나는 잘못 없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자, 701호를 세 사람 A, B, C가 공유합니다. 자, 701호를 세 사람이 공유해요. 전유 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듣기만 해봐요. 전유 부분 701호를 A, B, C 세 사람이 공동소유 공유할 때 회의 갈 한 사람을 정하라고요. 우리 법은 세 놈 중 의결권 행사 한 놈을 정해라. 근데 서로 가겠다고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우리 법은 협의가 안 되면 안 정해지면 과반수 지분권자를 의결권 행사자로 봐버려요. 과반수. 그런데 문제는 ABC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과반수가 없어. 그러면 안 정해져요. 지분이 동등하여, 자 이거예요. 세 번째. 지분이 동등해서 의결 행사자 정해지지 않았죠. 왜? 과반수가 없으면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도 투표할 수 없다. 여기네. 아무도 투표할 수 없다. 자, 요요. 지분이 동등해서 의결권 행사자가 정하지 못합니다. 과반수가 없으면 못 정해져. 그러면 아무도 투표 못합니다. 이걸 장난쳐요. 이 경우 지분 비율로 행사할 수 있다. X. 아무도 행사할 수 없다. 지분이 동등하다는 얘기는 과반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한번 느껴봐요. 전유 부분이 공유고 의결권 행사, 투표 지문 나오면 지분이 동등해서 정의지 않았다. 같이 부정으로 끝나. 항상 찍는 법칙이 있죠. 민법은 중간이 없으면 없다로 끝나고 중간이 오면 서술어도 온 거예요. OOXX 법칙으로 찍어요. 지분이 동등해서 의결권 행사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투표할 수 없다. 안 왔으니까 없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나오면. 근데 지분별 할 수 있다? X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X지문. 한번 들어보고. 자, 어렵지 않은 걸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규약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 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규약이 없어.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그렇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는 돌려야지.
관리받아야지.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말 되죠? 청소도 해야 되고 불독해야 되고. 그래서 비록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기본주로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규약 없어도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 단전단수 판례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절대로 나의 소유권 물청을 대리할 수 없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절대 나의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소유권 물청을 대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면 무조건 임무. 이렇게 해도 돼. 입주자 대표회의는 무효로 끝나야 돼. 입주자 대표회의는 나를 대리해서 내 소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없어요. 소유권 물청은 구분 소유자인 나만 해야 돼. 입주자 대표가 감히 내 소유권 물청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어. 그런데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당연히 무효. 자, 두 번째. 업종 준수 위반할 때 전기 끊어버립니다. 물 끊어버립니다. 단전 조치, 단수 조치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전, 단수 나오면 가능합니다. 유효. 규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규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두 개예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단전, 단수. 그러면 하나는 단전, 단수 조치는 할 수 있어. 가능해. 유효. 이 규약 유효.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내 소유권 물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 규약은 무효. 입주자 대표회의 나면 무조건 이 규약은 무효로 끝나는 거예요. 무효. 하실 분 마셔요. 자, 한 단지 내 여러 동 건물을 일괄 재건축합니다. 그러면 동별로 5분의 4 요건 갖춰라. 건물마다 동별로 5분의 4, 전체 5분의 4. 두 번째, 아파트 철거하고 쇼핑몰로 하자는 재건축 결정도 허용됩니다. 입주민 하겠다는데 허용.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 신축하는 재건축 결의도 유효 허용된다. 느껴졌죠? 주민하겠다는데 언제 가능할까? 다주택자만 사는 아파트인가 보지. 그러니까 집 두 개니까 하나는 쇼핑몰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맞잖아요. 자, 세 번째는 그래도 해봐요. 재건축 결정할 때 재건축 비용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느낌이 왔죠? 세대별 재건축 비용 얼마 분담할지가 안 정해졌대. 무효예요. 느껴졌어? 재건축 비용 세대별 분담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무효.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이 시간 마칠게요. 틀린 거. 자, 봐요. 틀린 거. 30회요. 참 30회 좋은 시험이었어요. 30회. 별 3개 왕별에서 다 나왔어. 그때 다 8점 넘어버렸어. 정답점 진짜예요. 다 8점 넘어버렸어. 저한테 들으신 분. 온통 별 3개 왕별에서 다 정답점이 바뀌어가지고. 물론 어려운 문제는 있었죠. 근데 별 3개 왕별에서 가장 많이 정답 진짜 중요한 지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0회 기출을 풀어봐요. 몇 문제 빼놓고는 되게 중요한 지문 아주 좋아요. 공부하기 참 좋은 기출이었어요. 자, 틀린 거. 1번. 규약 및 관리단지 폐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 효력이 있다. 자, 세트죠. 특별 승계인 5글자 나오면 효력 있다.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당연히 새 입주민한테도 규약, 결정, 효력이 있겠죠. 자,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 했죠. 공용 부분 물권에 관한 득실 변경, 등기 필요 없다. 등기화하지 않 187조. 3번.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그렇지, 나였어. 우리 관리소장 출퇴근하신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구분 소유자 아니라도 상관없다. 무방하다. 4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결의한다. 그렇지, 재건축은 5분의 4 얘기만. 다 맞네? 맞아. 네가 다. 아이고, 좋네. 다 맞췄어. 아유, 좋은 30회. 5번. X지문이겠죠.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이 정한 기간 2달 이내, 2달은 아직 장난친 적 없어요. 무시하시고 2달 이내 답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답한 걸로 본다. 연락 없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답이죠. 그래서 참 좋은 30회. 그리워. 30회 그리워. 이제 31회부터 중개사 시험이 역같이 됐어요. 31회부터 난이도가 확 바뀌어버렸어. 31회부터
난이도가 세졌어요. 그래서 31, 32, 33, 34부터 계속 어려워요. 특히 8문제가. 그래서 80 넘기가 이제 어려워요. 대신 60점대는 나와요. 근데 8문제가 어렵죠? 시험 전체가 어렵게 느껴져요. 시험 전체가. 죽는 거야. 본 시험 볼 때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8문제는 완전 버릴 생각하고 나머지 별 3개 왕부에서 진짜 박혀요. 60점까지 박히니까 어려운 문제는 동그라미에서 틀릴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는 과감히 버려버려야 되고 나머지에서 내가 공부한 데에서 OX를 골라내서 정답점 6점가 박혀 있어요. 진짜. 거기서 중간에 물음표가 꼭 나와요. 적기줄이 나오니까. 그렇다도 정답 지문은 이런 데서 나온다는 얘기.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넘어요. 왜 여기 분당이 합격률이 100명 넘게 예전 200명도 넘었잖아. 왜 그렇게 합격하겠어? 별 3개 왕급형만 죽으라고 해요. 합격률 되게 세니까. 민법 점수 잘 나오죠. 모의고사 보면 다른 학원보다 전국 방문가 평균보다. 그게 별 3개 왕비를 집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틀릴 건 틀리고 중요한 거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면은 시험은 어렵게 보지만 점수는 합격 점수 나옵니다. 절대 오전 시험 보고 시험 어려워서 나 못 본 것 같아. 그거 아니야. 시험은 어려웠지만 기본 점수는 나옵니다. 절대 점심 먹고 집에 오지 마요. 응? 절대 채점하지 마요. 핸드폰 보고 그 멍청한 짓거리예요. 2차 시험 볼 사람이 왜 1차 보고 채점을 하냐고.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지. 채점하지 말고 점심 드시고 좀 더 가볍게 드시고 무조건 2차 공부하는 거야. 그날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절대 나는 제일 이상해. 중간에 핸드폰 보고 채점을 해. 민법 학교로는 2차 볼 사람이. 그 짓거리를 왜 해? 그러니까 어렵다고 도망오지 말아요. 시험 어렵게 보는 거예요. 학교 점수 나와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죠? 절대 채점하지 말기, 중간에 도망 나오지 말기. 도망 나는데 1차 합격 점수가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2차 안 봐버렸으니까 억울하겠죠? 보지도 않고. 절대. 오케이. 10분간 쉬고. 특별 마지막 실명법.